괜찮아. 괜찮아. 지금부터 도와주네. 어우, 진짜. 어우, 씨. 자, 봐봐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번 이 교재로 푸는 게 약간의 독이야, 사실. 그러니까 연습 문제까지 사실은 가야 하는 게 이번 단원이. 왜냐면 여기 위에 어떤 방식으로 할지 정리가 돼 있고 밑에 예제는 같은 방식의 문제풀이 방법을 이야기를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좀 독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요. 자, 갑과 을 두 사람이 순서대로 공을 임의로 한 개씩 꺼내는데 을이 검은 공을 꺼낼 확률이 뭔가 좀 뛰어넘은 느낌이지 않아? 왜? 봐봐. 하얀색 공 5개와 검은색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대. 근데 여기서 이제 주머니에 넣어서 공을 임의로 한 개씩을 꺼내는데 갑이 먼저 뽑고 을이 먼저 뽑고 다음에 뽑을 건데 을이 검은 공을 꺼냈는데 뭔가 스킵된 거 없어? 갑이 뭘 뽑는지가 얘기가 없잖아. 그럼 우리가 설정을 해야지. 갑이 흰색을 뽑은 다음에 을이 검은색을 뽑을 수도 있고 갑이 검은색을 뽑은 다음에 을이 검은색을 뽑을 수도 있겠죠. 이 얘기를 하자는 거야. 이 얘기를 하자고. 상황 충분히 이해될까요? 그럼 생각을 해봐. 전체 공이 9개 중에 갑 흰색 공 뽑아봐. 그럼 몇 분의면? 9분의 5가 되겠고 다음 꺼낸 공은 다시 안 넣는다고 했으니까 다음 카운트가 하나 내려가니까 8분의 검은 공 4가지가 되겠죠. 다시 이번엔 갑이 검은 공을 뽑았대. 그럼 9분의 4가 되겠고 다음은 8분의 3이 되겠죠. 얘 따로 계산이 되고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돼. 더해주면 된다고. 근데 거기에 대한 표현을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준 거야. 근데 여기서 학교가 서술형을 요구를 하건 아니면 수행평가에서 이런 과정들에 대한 풀이 과정을 요구를 하건 저런 풀이를 수학 문제를 풀면서 쓰는 사람이 어딨어. 그냥 식을 쓰지. 그렇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저게 별로 무의미하다는 거야. 근데 답지를 보시면은 항상 이런 식으로 정리들이 되어 있을 건데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시라고. 일단은 이런 상태. 지금 여기 있는 예제 4번에 대한 이 밑에 쪽까지의 문제 유형은 일단은 따로따로 상황만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똑같은 상황이고 글씨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됐죠? 자, 그리고 조건부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5번입니다. 자, 내가 일단 읽어볼게.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 A 주머니에는 흰색 3개와 검은색 4개가 들어있고 B 주머니에는 흰색 4개, 검은색 2개. 일단 주머니의 상황이 따로따로 있네. A 주머니 상태에는 하얀색이 3개, 검은색 공이 4개가 들어있고 B 주머니 상태에는 하얀색 4개와 검은색 2개가 들어있는 상황이래요. 여기 주머니는 요거 주머니는 A 주머니고 요건 B 주머니라고 해보고. 그럼 이제 요 두 번째 줄 여기까지는 더 이상 읽을 이유 없지? 됐죠? 이제 밑에만 집중합시다. 두 주머니 중에서 하나를 임의로 테크해서 2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냈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2개를 뽑는 거야. 여기도 이제 더 안 가도 되겠죠? 그럼 뒤에만 집중하자고. 잘 봐요. 흰 구슬 1개랑 검은 구슬 1개가 나왔을 때 택한 주머니가 A 주머니였을 확률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 어순이 좀 이상하지 않냐? 잘 봐봐.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가 나왔대. 근데 그게 A 주머니였을 상황을 얘기를 하래. 이상하지? 원래 같으면 웬만하면은 A 주머니를 선택했을 때 검은색 하나, 흰색 하나가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어순이 좀 이상하다고. 다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이번엔 볼까? 맨 마지막만 보자. 이번 시즌의 한 경기에서 이 팀이 승리했을 때 경기장 한 곳이 A구장이었을 확률이래. 이것도 어순이 좀 이상하지. 왜냐면 원래는 A구장에서 경기를 했을 때 이겼을 확률을 물어보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야. 다시 봐요. 2개 모두 흰색 공이 나왔을 때 택한 상자가 별무늬 상자래. 또 이상하지. 맞죠? 더 내려가 볼게요. 두 번째 봐봐. 여기는 그냥 안 이상하잖아. 봐봐. 안 이상한 거 봐보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하는데 연결해서 검사할 때 두 번째 검사하는 마우스가 불량품일 확률. 그냥 두 번째 그 저거라고. 말 이렇게 못하냐. 다시 봐봐. 저녁에 양식을 선택한 학생인데 이 학생이 점심에 한식을 선택했대. 확실히 순서가 바뀌었지. 이 느낌이 드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지금 조건부 확률은 다른 것보다 다시 여기 마지막 또 아니구나. 오류가 발생을 했는데 그게 A 회사 제품일 확률. 다시 이상하죠? 확실히 어순이 뒤바뀌어 있다는 느낌이 들면은 정상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방금 쌤이 얘기를 한 이게 어순이 다른데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것부터가 어려워. 그게 어려운 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시험 들어가기 전에는 정리를 다시 한번 해줄 건데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기본 형태는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돼. 문제를 푸는데 확률 문제네? 막혔어. 그럼 첫 번째 조건부 확률을 의심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확인할 거야? 어순이 바뀌어 있나 확인하면 돼. 이제까지 문제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문제들은 그래도 정리할 만해서 그냥 일반 확률이랑 결코 다르지 않았다고. 그럼 그 상태에서 가볼게요. 자, 풀이 방법 잘 봐. 잘 봐요. 학교에서 얘기하는 거랑 좀 달라 분명히 얘기하지만 일단 첫 번째는 알아봐야 하고 어순이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어. 그럼 이 상태에서 뭐뭐 했을 때 라고 얘기하는 뒤쪽이 선택 1이야. 그럼 선택 2가 있잖아. 선택 2는 뭘까? 비주얼. 그래요. 비주머니의 얘기일 거야. 됐죠?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가? 어순이 바뀌었다는 강조를 했잖아. 이제 거꾸로 읽어. 여기도 거꾸로 읽어주고. 그러면은 자 선택 1에 대한 상황을 가보자. 일단 A 주머니에서 흰색 하나랑 검은 굿을 하나, 검은색 하나, 흰색 하나가 나온 거야. 그럼 일단 주머니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니까 A 주머니를 선택할 확률 2분의 1. 됐죠? 여기까지? 됐죠? 자, 이 상태에서 곱하기 흰색 하나랑 검은색 하나가 나와야 돼. 일단은 그러면 구슬이 총 몇 개? 7개 중에 전체 경우에서 몇 가지? 7시 2분의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지. 7시 2분의 흰색 한 놈 3시 1 검은색 한 놈 4시 1 끝. 정리 먼저 해둘게요. 그러면은 2 하나 깔렸고 7, 6, 2, 1 여기는 3, 여기는 4 약분해주면은 3 여기 2 깔렸으니까 약분 정리해주면 7분의 2가 나옵니다. 됐죠? 나왔다 쳐. 그냥 나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선택 2로 가볼게요. 어렵다. 선택 2입니다. 일단 비주머니 선택합시다. 뭐예요? 2분의 1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됐죠? 2분의 1이 나왔어. 그럼 이제 다시 저기 주머니 봐요. 전체 경우에서 몇 가지? 6시 2 중에 6시라고 해야지. 6가지라고 하면 안 되지. 공이 6개인 거지. 전체 경우에서는 6시이죠. 그 중에서 4시 1이니까 4가지. 그 다음에 여기서 2가지. 빠르게 갑시다. 여기는. 그럼 정리하면은 6, 5, 2, 1이니까 여기 날라간 거 3, 여기 날라간 거 없어지면은 15분의 4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됐죠? 왜 한 조금? 됐죠? 4 곱하기 2예요. 어디? 4 곱하기 검은색 2개인데? 비주얼이 맞잖아. 왜냐면 이게 4시 1 곱하기 2시 1이니까. 됐죠? 자, 여기까지 맞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가는 거야. 잘 봐. 조건부 확률이 여기까지는 그렇게 막 위화감이 드는 건 없잖아. 이 상태에서 얘네 둘을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원하는 거 마지막 정리할게요. 우리가 원하는 조건부 확률은 선택 1 더하기 선택 2가 일어날 확률 분의 우리가 원하는 선택 1이 일어날 확률을 구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확률 문제를 풀지 못하면은 정리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뭘 하든 간에 일단은 그렇게 해서 선택 1, 선택 2에 대한 상황 어순이 다른 상태로 풀지 않아 절대. 근데 보시면 보이시죠?
지금 똑같이 7분의 2랑 15분의 4가 등장을 되어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 대한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의 말의 핵심은 이런 식으로 바꾼 거야. 이 기호를 사용을 해서. 근데 이걸 쓰려면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 기호에 대한 즉 봐봐. A 교집합 B와 조건부 확률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에 대한 거에 대한 이 과정들에 대한 이해가 완벽해야 하는 거 플러스 공식도 외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 근데 결국 그래서 여기 계산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는데 이거 더한 게 그게 밑으로 이렇게 깔려있는 것 뿐인 거야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너무 연연하지 않아도 괜찮고 일단 쌤이 얘기를 하는 거는 조건부를 알아보는 게 먼저 중요해. 학교에서 하는 걸 하고 싶으면 해.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그게 더 느리다고 생각을 하거든. 학교에서는 당연히 이걸 맞춰요. 왜냐면은 선생님들이다 보니까 교육과정에서 해야 되는 과정들을 똑같이 소화를 시켜놔야 되거든. 물론 이제 더 확장시켜서 알려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일단은 무엇보다도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것들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 다시 볼게요. 5-1입니다. 항상 얘기를 하지만 내가 여러 번 풀어준다는 얘기는 심각하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긴장 타셔야 돼요 이거. 다시 가볼게요. A구장에서 전체 경기의 20%의 경기를 치르는데 축구팀이 A구장에서는 승률이 70%, 타구장에서는 승률이 30%래. 여학생들이 스포츠에 대부분 관심이 없어서 스포츠 얘기만 나오면은 이제 확률 통계에서는 좀 약간 위축되는 느낌들을 좀 많이 받거든. 근데 그냥 말을 바꿔서 생각을 해봐. 그냥 게임도 뭐 그렇긴 하겠지만 그냥 경기를 할 때 그냥 확률이 그런 거야 그냥. 그러니까 퍼센트가 나와서 100분율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냥 100분의 몇이라고 하는 확률로 바꿔주기만 하시면 되고. 자 이제 문제 뒤로 가봤더니 어떻게 됐대? 이 팀이 승리하였을 때 그 경기를 한 곳이 A구장. 그러니까 원래는 구장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조건부에 대해서 이거 뭔가 어순이 바뀐 느낌이 드는데요?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필요하고 얘가 택 1이었어요. 그럼 선택 2는 경기를 한 곳이 B구장이면 되겠죠. B구장이면 되겠죠. 아 B구장이 아니라 타구장이라고 한 게 맞구나. 소리. 다른 구장, 타구장이면 돼요. A구장만 아니면 된다는 거지. 그럼 이제 어순 거꾸로 다시 등장을 해서 넘어갈게요. 밑에 문제야. A구장부터 A구장이었을 때 근데 전체 경기의 20%를 치른다며. 그럼 A구장이었을 확률은 10분의 2. 근데 A구장에서의 승률이 70%니까 그 중에서 그러니까 100분의 20이었고 100분의 70이다. 그럼 0 날라갔더니 계산했더니 100분의 7이 14. 그러니까 A구장에서 이길 확률이 일단 100분의 14. 됐죠? 다시 한번 가보면 B구장으로 가볼까요? 이거 미안. 타구장으로 가볼게요. B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여기서 경기를 치를 확률이 일단 100분의 80. 이 상태에서 타구장에서의 승률이 30%니까 곱하기 100분의 30까지. 그럼 0 날라가고 0 날라가면은 그대로 100분의 24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이제 뭐 해줘요? 이 두 개를 가지고 다시 한번 확률을 꾸며주자고. 그럼 정리가 어떻게 돼? 100분의 14 더하기 100분의 24분의 일단 더해줘. 그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A구장이니까 100분의 14. 끝. 조건부 확률의 유형 여기까지가 5가지의 유형인데 그 안쪽에 있는 2가지의 유형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 왜냐면 조건부 확률로 분류가 안 되거든 사실상. 그러니까 이 2개는 쌩까도 되고 그러니까 그냥 기본 확률 문제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남은 맨 처음에 했던 공식 썼던 문제, 표 문제, 그리고 지금 이 마지막 하이라이트 이 문제 이게 제일 메인이고 그러니까 얘가 나왔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배점을 4점을 깔았다는 얘기야. 어려워 그만큼. 그래서 하나를 더 해주려고 하는 거고 남겨놓는 이유는 연습해가지고 2문제 연습해서 요거까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미 지금 벌어졌잖아.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는 똑같이 들어가시면 돼요. 됐죠? 머리 아파. 넘어올게요. 독립과 종속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야기에는 종속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상 안 쓰여요. 그래서 종속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연결이 되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독립이 아닌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가볼게. 독립이래. 독립. 근데 우리 이미 독립을 했어. 언제? 아까 야라고 소리 질렀을 때 P사의 사탑이 기울어질 확률이야. 내가 야 하는 거랑 뭔 상관이야. 내가 여기서 소리 지른다고 해서 좌옆에 지나가는 아저씨가 깜짝이야 뭐야 이게 뭐 이 정도지. 그지?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 지가 넘어질 거면 넘어지겠고 그게 아니면 그냥 그대로 있겠고 그 차이죠. 자, 잘 봐요. 만약에 주어진 사건이 독립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은 그냥 A가 일어날 확률이라. 내가 지금 이거를 가지고서 이렇게 슉 던졌을 때 갑자기 그 서울에서 그 서울 뭐 롯데타워 옆에서 지나가던 친구가 재채기를 할 확률이야. 그럼 지가 재채기 할 거면 지가 하겠지. 내가 이거 던지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그지? 그런 느낌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냥 PA가 되는 것이라. 됐지요? 이제 6번까지 하고 조금 일단 쉬었다가 연결합시다. 쉴게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건부 확률은 어렵고 그대로 똑같이 이행해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 독립 파트입니다. 자, 아까 썼던 거 한번 다시 들어가는데 여기서 우리는 독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은 무조건 P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가 같다는 걸 이용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보려고 하는 대상을 가지고서 항상 이걸 써주면 돼. 주어진 문제가 가지고서 종속인데 종속은 없어. 그냥 독립인지 아닌지야 사실상. 독립인지 아닌지만 생각해주자고 일단. 독립인지 아닌지만 조사를 하자고요. 그러면 여기에 A와 B가 독립인지를 조사하라고 했으니까 우린 보자마자 PA 곱하기 PB가 PA 교집합 B랑 맞는지 확인만 해주면 된다. 근데 A가 짝수니까 2, 4, 6을 이야기를 하고 주사위를 던졌을 때 3 이하라고 했으니까 1, 2, 3을 이야기를 하고 3의 배수가 되는 C를 3, 6이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A가 일어날 확률은 세 가지의 경우니까 2분의 1, B가 일어날 확률도 그대로 2분의 1이 되겠죠. 됐죠? 자, 이 상태에서 A 교집합 B래요. 그럼 A 교집합 B는 둘에 대한 공통인 거 뭐야? 2 하나밖에 없네. 뭐예요? 6분의 1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맞지 않잖아? 그러니까 얘는 독립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을 표현만 종속관계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창한 용어가 아니야. 그냥 독립이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얽매지 않아도 되고. 다시 한 번 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독립 파트의 문제는 아까도 처음에 설명을 했잖아. 다시 처음부터. 조건부 확률은 어려워. 그냥 거기는 다 외워야 돼. 방법이 없어. 근데 독립 파트는 쉬워. 근데 해달라고 하는 걸 안 해서 못 풀어. 그냥 어렵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생각보다. 그러니까 여기는 다시 한번 해달라고 하는 게 이거였던 거야. A와 C가 독립인지 조사해달라는 얘기는 PA 곱하기 PC의 형태가 PA 교집합 C랑 같은지만 확인을 해주면 되고 A가 일어나는 확률은 아까처럼 2분의 1이고 C의 경우가 3과 6이었으니까 일어날 확률이 6분의 2, 3분의 1이 되는 걸 볼 수 있다고. 그럼 A와 C 이 녀석에 대한 교집합을 확인을 해보면은 6밖에 없으니까 6분의 1이니까 됐네? 됐네? 그러니까 얘는 독립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절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막상 보면은 되는 케이스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 한 번 더.
B와 C를 볼게요. 이번에는 보자마자 또 써. 또 열심히 써. PB 곱하기 PC. P가 P 비교집합 C랑 같은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B가 일어날 확률은 3 이하라고 했으니까 6분의 3, 2분의 1이 되겠고, C가 일어날 확률은 똑같은 방법으로 3분의 1이 되겠죠. 교집합을 봤더니 3밖에 안 되니까 이것도 됐네. 오케이. 그러니까 얘도 독립이 가능하다. 몇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못하는 이유는 이걸 안 써서야. 이걸 안 써서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필기도 잘 생각해봐. 이거를 안 썼다면 필기 헛한 거야.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이게 나와야지 다음 줄로 가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빠뜨리면 안 되는 거야. 거꾸로 얘기하면 이걸 안 써도 돼. 이건 좀 이따가 해봐. 이것만 쓰는 게 먼저라고. 이게 나와야 돼. 알겠죠? 독립이 나왔을 때는. 한 번 더 가볼게요. 자, 그리고 정리 또 나왔습니다. 또 쓸게요. 또 쓰십니다. 한 번 더 쓸 거예요, 이거.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 써요, 이거. 앞에 써 있다고 나태하게 보지 마시고 다 써. PA 플러스 PB 빼기 PA 교집합 B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P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PA 빼기 PA 교집합 B고, PA의 여집합은 1 빼기 PA고, 드모르간은 안 쓸게. 그리고 배반이라고 나오면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것을 하지. 그리고 조건부에서 한 상황에서 마지막 독립이 나오면 없어. 그냥 이것만 외워달라고. 외워줘요. 외우면은 그냥 그대로 외운 상태에서 아 쌤 전 이거는 다 쓴 건 외웠는데 문제는 못 풀겠어요 하는 말만 들리면 돼. 그럼 써봐. 했을 때 썼어. 그럼 사용할 게 보여. 하나하나 쫓아가시면 되고요. 하나하나 읽어봅시다. AB가 독립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PA 곱하기 PB가 일단은 PA 교집합 B랑 같을 것이고, 또한 B의 여집합이 나와 있으니까 1-PB라고 하는 값이 3분의 2가 되니까 바로 그대로 PB 값이 그냥 3분의 1인 것까지 확인 가능. 마찬가지로 A 합집합 B가 등장을 했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PA 합집합 B는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집합 B인 것까지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아는 것씩 세워봅시다. 너는 9분의 5였고 좋아. 그리고 PB 네가 3분의 1이었고 9분의 3으로 바꿔놓을게요. 근데 얘네 둘을 모르는데, 근데 다시 한번 PB가 3분의 1이었으니까 얘가 3분의 1이었던 거고, 양변에 3을 곱하면 식이 어떻게 변해? PA라고 하는 값이 3 곱하기 PA 교집합 B로 바뀔 거 아니에요. 정리하면은, 그러니까 얘가 3 곱하기 PA 교집합 B니까 요거 둘을 계산을 해주면은 여기서 빼주면은 더하기 2 곱하기 PA 교집합 B가 된다. 그럼 넘어가면은 그대로 9분의 2가 될 것이고, 2 날라가면은 A 교집합 B가 그래서 9분의 1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저 외웠는데 해놓고 독립 하나 놓쳐서 틀리는 거야. 같은 유형의 문제예요. 벌써 지금 3번째 출연하는 거 있는 거 보이지? 그죠? 자, 마찬가지 이번에는 확률 얘기가 나왔는데 완주할 확률이 0.8, 0.6이라고 했습니다. 모두 완주하려면은 그냥 그대로 10분의 8 곱하기 10분의 6 해주면 되지 뭐.
이번에 A는 완주한대. 그러면 10분의 8이 되겠고 B는 완주 못하면 반대 상황이니까 10분의 4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나왔던 얘기랑 비슷합니다. A와 B 중 적어도 한 명이 완주한다고 했는데 그럼 상황 자체가 뭐인 거야? A와 B에 대해서 얘가 완주했는데 얘는 못하는 거, 얘는 못했는데 얘는 한 거, 얘네 둘 다 한 거.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풀지 말고 둘 다 완주를 못하는 케이스를 구해주자. 그러면은 A가 완주 못할 확률은 10분의 2, B가 완주 못할 확률은 10분의 4. 그럼 곱해주면 일단은 100분의 8이라는 걸 볼 수 있겠고 우리는 반대 상황을 잡으면 되니까 1에서 빼줬더니 정리 끝. 100분의 98이 되는 걸, 아니 92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지난 시간에 했던 문제랑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파트의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이제 두 가지가 끝난 거예요. 다시 한번 처음 얘기를 했었던 것은 조건부 확률이었고 어려웠고 기본적으로 연산해줄 파트 그리고서 이제 표를 이용한 거 그리고 어순 바뀐 상태까지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독립 상태였고 독립은 그냥 얘만 들이밀면 돼. 이거 밀면 돼.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독립 시행입니다. 문제로 올게요. 자, 이거는 독립시행 같은 경우는 일단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다 해보는 게 일단 필요해요. 다른 데랑 마찬가지로. 근데 지금 네 발을 쏠 거거든. 네 발을. 그런데 A라고 하는 녀석은 맞췄고 못 맞췄어. 그리고 B라고 하는 녀석은 못 맞추고 못 맞췄어. 그럼 이 두 가지의 상황은 분명히 같은 걸까? 여기서 근데 꽤 많은 학생들이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 근데 왜 같다고 얘기할까 그러면? 결과가 두 발을 맞췄고 두 발을 못 맞췄으니까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거꾸로 또 다르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결과가 다르니까. 근데 정답은 달라요. 전혀 다른 거야. 만약에 B가 이게 아니라 B라고 하는 친구가 예를 들어서 못 맞추고 맞췄어. 이렇게. 결과는 물론 같지. 근데 여러분 같으면은 만약에 이걸 가지고서 뭐 돈 내기를 했어. 뭐 내기를 해서 꼴만 받기를 했어. 그럼 여러분은 이 상황이나 어차피 비길 거라면 차라리 이게 낫지 않아? 아니 처음부터 해가지고 나 이거 맞을 것 같은데 뭐라고 해야 돼? 막 졸이다가 가슴 졸이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두 발 맞는 게 나아. 아니면 그냥 어차피 내기라고 하면은 처음에 맞은 다음에 차라리 안 되는 게 좀 안정적이지 않아. 어쨌건 간에 다 맞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다르다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두 발을 맞췄어. 그럼 나는 기대할 거 아니야. 다 맞을 수도 있겠는데? 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둘 다 안 맞았어. 그러면 이거 다 맞아도 반인데 이거 다 맞춰야 되는데 생각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다른 거라고 분명히. 결과는 같지만 그거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해요. 그거에 대한 이해가. 다시 보시면은 관역에 명중시킬 확률이 4분의 3이라고 했고 갑니다. 세 발 이상을 명중시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어떤 상황이 있을까? 맞히고 못 맞히고 못 맞히고 못 맞히고 세 발 이상이니까 네 발 다 맞히는 딱 5가지의 케이스가 나오겠죠. 됐죠? 그럼 관역에 명중시킬 확률이 4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달려봅시다. 맞췄어 못 맞췄어. 됐죠? 얘도 갑시다. 맞췄어 못 맞췄어. 다시 맞췄어 못 맞췄고 다시 못 맞췄고 나머지를 다 맞힌 상황. 요 상태에서 마지막은 네 발 다 맞췄으니까 이렇게까지. 분명히 다른 상황이라고. 얘는 처음에 세 발 맞췄으니까 처음부터 두근두근 하면서 다 맞을까? 하다가 못 맞춘 거고, 얘는 두 발 맞춰가지고 두 발 맞추면 되는데 안 됐고 마지막은 건졌네. 얘는 처음부터 안 맞았으니까 기분이 안 좋지 뭐.
그지? 뭐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 해줘요? 이 5개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요 녀석이에요. 요 녀석. 요 녀석을 한번 바라보자. 4분의 3, 4분의 3, 4분의 3, 4분의 4분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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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의 1, 4분의 3, 4분의 3. 어때? 결과가 같지 4개가 모두. 왜냐면 결국은 4분의 3을 3번 곱했으니까 4가 4개일 때 3이 딱 3개가 있는 꼴로 이게 4가지가 모두 결과가 똑같으니까 여기다가 4배를 해주면 된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어차피 상황은 다르지만 확률을 계산한 결과는 같다는 게 핵심이라고. 여기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자 일단은 지금 첫 번째 안이 얘야. 요안 됐죠? 요거 해봐야 돼. 그런데 옆에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다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어차피 이 4가지의 케이스는 4분의 3이 3번이 있는 거고 4분의 1이 1번이 있는 거지. 그죠? 근데 그게 몇 번 있는 거야? 4번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4번 곱하자는 거야. 얘는 4분의 3이 그냥 대놓고 4개 있는 거고 이걸 더해달라는 얘기고.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죠? 이게 두 번째 안이야. 두 번째 안. 두 번째 안은 뭐인 거야? 일단은 계산 결과가 똑같은데 순서가 다른데 계산 결과가 같은 상태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한 개수를 계산을 해주자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면은 충분히 정리하는데 무리가 없어. 근데 이제 공식화를 시킬게. 갑니다. 독립시행은 반복이 되는 거야. 할 때마다 똑같은 상태인 거고. 갑니다. NCR 곱하기 P의 R제곱 1 빼기 P의 N-R제곱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바로 얼마 전에 했던 A 플러스 B의 N제곱을 전개했을 때의 항을 찾아가는 유형이랑 똑같은 공식이야. 근데 여기가 P일 뿐인 거고. 앞에 보면은 1 빼기 P 대신 Q로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그럼 그거대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일단은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돼요. 가볼게. 일단은 3발 이상 명중시킨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4분의 3 맞출 확률이 3개고 못 맞출 확률이 1번이라는 거잖아. 그럼 그대로 정리를 해볼게. 4C3 곱하기 앞에 4분의 3이 3번 그리고 못 맞힐 확률이 1번. 그럼 4C3 계산하면 뭐예요? 4C1과 같으니까 4C는 4잖아. 그래서 4가 되는 거야. 됐죠?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지금 그럼 3개의 테마를 보여준 거거든. 첫 번째 테마는 얘기를 한 것처럼 일단은 직접 하나하나 세서 계산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연습은 하되 사용은 하시면 안 돼요. 너무 오래 걸리거든.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안은 사용을 하셔도 돼. 그리고 세 번째 안은 이런 상태인데, 자 일단 마무리까지 지어놓을게. 적어도 한 발을 명중시킨대요. 그럼 적어도 나왔으니까 우리는 똑같이 반대 상황 이야기를 할 거고, 적어도 한 발을 명중시킬 상황의 반대 상황은 모두 다 맞히지 못할 확률이 되겠고, 이걸 1에서 빼주시면 됩니다. 됐죠? 문제는 그냥 그대로 패스가 될 거예요. 그럼 자 여기서 다시 볼게. 2-1번을 똑같이 풀진 않을 거라서 보기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밑에 걸로 하자. 자, 각 문제를 맞힐 확률이 3분의 2라고 했을 때 5문제 중 4문제 맞추는 걸로 할게. 5문제 중 4문제 맞히는 것만 할게요. 그냥. 자 이제 가볼게.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차피 맞힐 확률이 3분의 2니까 못 맞힐 확률은 3분의 1이 된다는 거야. 그럼 자 5문제 중에 4문제를 맞힐 거니까 일단은 맞힐 확률이 4개 그리고 못 맞힐 확률이 3개가 1개가 되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개수를 세주는 거야. 근데 개수를 세주는 방법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NCR이 사용이 가능한데 여기에다 목맬 필요가 없다는 거야. 세! 맞추고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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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추고 몇 가지야? 5가지. 이거 세는데 얼마나 걸린다?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 때 NCR을 못해서 틀릴 것 같아요? 절대 아니야. 이걸 안 세서 틀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NCR에 목매지 말고 세라.
오케이? 자 그럼 다시 봐봐. 만약에 그럼 이번에는 5문제 중에 2문제를 맞힌다고 생각을 해볼게. 됐죠? 5문제 중에 2문제를 맞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맞히고 맞추고 못 맞추고 못 맞추고 못 맞추고 맞히고 못 맞추고 맞추고 못 맞추고 못 맞추고 맞추고 못 맞추고 못 맞추고 맞추고 못 맞추고. 근데 어차피 5개 열이 되는데 이렇게 정리할 거야? 그럴 거 없잖아. 그럼 어차피 1, 2, 3, 4, 5번 문제 중에 맞히는 것만 잡으면 되잖아. 어떻게 돼? 맞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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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추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10가지가 되는 거야. 뭐랑 또 비슷해? x1과 x2가 이거일 때 f의 x1과 f의 x2가 이거일 때 1, 2, 3, 4, 5를 가지고 매겼던 예 똑같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꾸 하나하나를 직접 세는 걸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뒤에 쪽 오늘 끝나는 확률 파트의 이야기까지 모든 이야기들이 다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어쩔 수 없어. 그냥 하나하나 다 똑같이 따라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까지 생각해 주시고 세요. NCR 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자 여기도 보시면은 빨간색 하나와 노란색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의 구슬을 어쩌고 저쩌고 다시 빨간색 레드 노란색 옐로우 3개 주머니에서 빨간색이 나오면은 한 개의 동전을 4번, 노란색이면 한 개의 동전을 3번. 근데 동전의 앞면이 2번 나온대. 그럼 상황이 일단은 빨간색에서 4번을 던지는 경우랑 노란색에서 가는 경우가 있겠네. 그럼 일단 빨간색 먼저 가볼까요? 빨간색에서 동전 던지는 경우 일단 빨간색을 뽑아야 되니까 4분의 1이 됐어. 됐죠? 이제 동전 던집시다. 동전을 던졌을 때 한 개의 동전을 4번 던진 다음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일단 2의 4제곱이니까 16가지가 될 것이고, 그럼 여기서 동전의 앞면이 2번 나오는 상황은 뭐가 있어? 나오고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오고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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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가지? 6가지. 끝. 다시 한번 노란 구슬이 나올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 4가지 중에 3가지가 되겠고 3번 던진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2번 나올 경우는 앞 뒤 앞 뒤 앞 뒤 앞 몇 가지? 3가지가 되겠죠. 전체 경우 8가지 중에 3가지. 끝. 둘이 어떻게 해줘? 나눴으니까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확률의 마지막 시간이야 오늘이. 확률에 그러니까 통계 파트로 이제 넘어가면 확률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대놓고 확률 이야기만 하는 건 오늘까지가 스토리가 끝이에요. 중간고사 파트가 이제 좀 많이 나올 때는 여기까지, 전일 때는 이제 지난번에 나왔던 확률이나 아예 그냥 이항 정리까지 요 정도의 파트로 나누어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직접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그 직전까지 직접 해본다고 해서 속도가 빨라지는 걸 안 만드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느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를 짚고 있다는 거야. 천천히 가도 괜찮다고. 자, 그때 다시 수직선 위에 원점 P가 있을 때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소수가 나오면은, 소수에는 2, 3, 5가 나오면은 양의 방향으로 2칸, 소수가 아닌 1, 4, 6이 나오면은 음의 방향으로 한 칸을 움직인다고 했어요. 5번을 던질 거고. 자, 이제 가보자. 자, P가 4의 위치에 있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옮겨보자. 그럼 일단은 여기서 나올 확률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2분의 1인 상태에서, 자, 활용이라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전 P가 4의 위치에 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러니까 몇 번 나오냐야. 앞면은 2번 나와야 되겠고, 2번 나오고 뒷면이 2번 나왔어. 그러면은 앞으로 2번 가니까 2칸 가니까 2칸, 2칸, 뒤로 한 칸, 한 칸. 안 되죠? 정리가 안 되지? 그럼 앞면을 일단 맥스로 4번을 갔다고 생각을 해보자. 됐죠? 양의 방향으로 2만큼, 음의 방향으로 1만큼이라고 했으니까
4번을 다 갔다고 해봐. 그러면 앞으로만 2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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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칸. 우리가 원하는 사이에 위치한 건 아니잖아. 됐죠? 줄여볼까? 얘를 3칸, 얘를 1칸 한번 해보자. 그러면 앞으로 2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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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1칸. 그럼 어디에 있어? 5에 있는 걸 볼 수 있겠네. 어디 있어? 잠깐만. 5번 던지는구나. 미안해. 5번 던지네. 나 4번 던진다고 생각해. 5번을 던지면 일단 10까지 가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앞면이 3번 나와야 되고, 지금 일단 소수의 눈이 3번 나와야 되고, 소수의 눈이 아닌 눈이 2번이 나와야 2칸씩 나가는 게 3번, 그리고서 뒤로 빠꾸 하는 게 2번. 그래서 사이에 위치할 수 있다. 즉 얘를 O, 얘를 X라고 하면은 앞으로 2칸, 앞으로 2칸, 앞으로 2칸, 뒤로, 뒤로. 됐죠? 여기서 이제 궁금해해야 되는 거야. 이거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데? 라고.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세는 방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일단은 정우 먼저 가자. 소수의 눈 2분의 1이 세제곱, 그리고 소수의 눈이 아닌 눈이 2제곱까지 왔고, 이 상태에서 정리가 어떻게 돼? 앞, 뒤가, 그러니까 소수를 앞이라고 하고 이걸 O라고 X라고 할게. 그럼 어떻게 돼? 얘. 그럼 얘네들은 끝났어. 얘. 그럼 얘도 끝났어. 얘. 다시 얘. 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가지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돼? 여기다 10을 곱해주면 돼. 아니 근데 그냥 NCR 쓰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맞아, 이거 그냥 OC3이야. 그게 OC3은 OC니까 10이 되는 거고. 근데 다시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는 이거를 자꾸 하라고 하는 이유가, 니네 이거 어차피 떠올리는 순간 이거 안 해. 귀찮은 거 싫잖아. 니네 직접 다 하는 거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쌤이 얘기하는 거는 이걸 떠올릴 수는 없다고. 이걸 떠올리는 게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떠올리고 넘어가라고. 거쳐가는 다리인 것 뿐이니까. 근데 또 막상 떠올리잖아. 뭐 생각하고 없이 그냥 세는 것도 나쁘진 않아. 쌤이 보여주는 방식은 결국은 이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이 파트를 기억해주고 그대로 실행해주는 걸 원한다. 요런 방식으로. 오케이? 오늘 파트 부분 제대로 들어서 정리했으면은